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유학원에서 와부고등학교 국영수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고요. 이번 시험 잘 마치고 나서 또 이번 시험 어땠는지 우리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험 특징은 좀 어땠었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까지 간략하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할 순서는 제가 먼저 하고요. 영어가 먼저 하고 그리고 국어 그리고 수학 순서로 좀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전환했어요. 우선 제목은 이제 마지막 지필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내신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시험 분석하고 이번 시험에 제가 또 92.5점을 학교에서 좀 제시하는 것 같은데 92.2, 92.4점, 3점까지 합치면 또 한 20명이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보수적으로 16명 정도 전교 1등 포함해서 1학년 학생들은 성적을 잘 내줬고 뭐 전체 시험 통틀어서는 역시 25년에 가장 많은 1등급을 배출했다라는 어떤 뜻깊은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 오늘 선배들이 걸어온 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연락처를 남겨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정말 잘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여기 명단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른 학생들에게 박수를 이 자리를 빌어서 보내주고 싶고 이번 시험을 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잘리는 부분이 없죠? 우선 객관식만 출제되어서 지난 시험보다 한 10점 정도 올랐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변화하는 거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지문 변형은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어느 정도 지문 변형이 돼도 이게 주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제를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것들은 좀 수월하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지지난 시험이나 지난 시험만 해도 지문 변형이 되면 뭐 어쩌지 싶었는데 이번에 학생들한테 정말 제가 연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모의고사를 무려 9회까지 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적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완전하게 똑같이 만드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휘력이 약한 학생들 그러니까 어휘력을 기반으로 하는이라고 할까 전제로 하는이라고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사실 전제로 한다는 말이 훨씬 정확한 것 같아요. 어휘를 모르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휘력을 전제로 하는 선택지 변별 능력에 따라서 조금 희비가 많이 갈렸다. 상중하는 확실히 이제 세 덩이로만 나누고자 한다면 상중하는 확실히 어휘력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시험 끝나고 학생들한테 후기 받았을 때도 못 본 학생들은 보통 선생님 이제 단어 열심히 외울게요. 유유가 가장 많았는데 역시나 이제 그 다음 수업부터 단어 바로 안 외워버리고 좀 우리 아이들의 의지는 휘발성이구나. 잘 다져줘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지 내용 중에서 논리적으로 좀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모의 시험을 정말 많이 봤고 훌륭한 시험들을 많이 봐서 그 1, 2등급 경계에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2등급이는 정말 1등급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데 1등급까지 못 올라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번에 대거 1등급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 반면에 영어 좀 믿고 이제 다른 과목 뭐 한국사라든지 시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좀 할애를 하다가 2등급 문턱 아래로 간 친구들도 있고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난이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문제, 적게는 세 문제에서 많게는 대여섯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게 막 못 푼다. 뭐 이를테면 수학에서 이렇게 뭐지 국어 지문 같은 수학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손도 못 댄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할 만한데 막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헷갈리는 게 4개, 5개일 때 이걸 다 맞춰내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2개까지는 1등급이고 3개부터가 2등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변형하여서 학생들이 글을 읽어야만 풀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지문 내용을 잘 기억하는 학생들은 싹 풀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요소 선생님들이 중요한 표현들을 바꿔놓거나 내용을 추가해둠으로써 학생들이 글을 반드시 읽도록 유도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고1 수준 이상으로 좀 좋은 학생들한테는
시험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그냥 고1 정도의 수준만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애들은 쉬웠다는데 자기는 왜 쉬웠다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시간 관리가 확실히 용이했고요.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시험이랑 이번 시험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객관식 문제는 뭐 이게 훨씬 쉬웠다, 이게 훨씬 어려웠다가 없는데 10점 가량 상승한 건 그 전반적인 시간 관리의 용이함에서 오는 마음가짐 플러스 이제 서술형 감점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1, 2, 3등급은 다 10점 정도 차이 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4등급 컷 보면 충격인데 4등급 컷은 1점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어휘나 전반적 문장 구조를 보는 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쉬운 시험이어도 큰 의미는 없구나. 확실히 기본부터 다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시사점인데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좀 인지적으로 힘든 시험. 이게 막 엄청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뭔가 인과가 교묘하게 꼬여 있거나 세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에 답을 못 고르겠어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요번에 이제 1, 2등급 아까웠다 하는 친구들은 좀 논외일 수 있으나 일반 2등급 학생 그 이하로는 어법이나 어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좋게 말하면 성장 여력이 있다. 앞으로 해야 될 게 정말 많다. 방학 때 좀 요런 학생들에게 제가 주의를 앞서서 드리고 싶은 건 방학 때 좀 놀고 내신 대비 때 열심히 하고 이 중학교 마인드는 이제 충분히 버릴 때가 됐다. 충분히 그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기회비용이 큰데 이번 겨울에라도 꼭 열심히 스스로를 이제 담금질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문항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경우인데요. 3번 오답이 되게 많았어요. 복잡한 인과관계를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이 네모칸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메스티케이트가 안 되는 이제 가축화가 안 되는 동물들은 가축화를 시켰을 때 우리 같은 데다가 머리를 막 박아서 스스로를 해친다라는 내용인데 3번 선택지 보시면 이제 가축화는 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갇혀진 공간에 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물을 가둬놓으면 갇혀진 공간에서 막 스스로를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이런 게 인과가 맞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시험과 같은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3번 다 2번이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번을 찍는 친구들도 많았고 이렇게 이중 부정을 지금 보시면 1번, 2번, 5번이 세 개 다 이중 부정이에요. 이중 부정을 선택지에 세 개나 넣어놔서 학생들이 막 헷갈리고 이게 뭐 잘하는 학생들은 틀린다기보다 분명히 엄청 헷갈렸다 정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어법은 제가 중위권의 무덤 유유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답들이 전부 다 정동사, 준동사 혹은 간접 의문문의 어순 등등 제가 이거 요번에 이제 후기 받으면서 세순모고에 나왔던 어법이 선생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맞출 수 있었어요. 이런 것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장 구조를 조금만 바꿔놓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똑같이 출제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라는 건 사실 이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아직 가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3등급이 평균에서 조금 위잖아요.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정말 어법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계기로 사실 어법을 못한다는 건 어법 문제를 틀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정말 마지막 기회로 삼아서 꼭 어법 정리를 한 번 더 하기를 바란다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부고 일치 문제 언제나 까다롭지만 사실 우리 학원의 평균이 이 학교 평균보다 요번에 한 20점 가량 높은 이유가 요 문제들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들어갔어요. 좀 까다롭게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맞췄냐 보면은 제가 이제 지문 내용과 유형까지 다 맞춘 것만 정확하게 이제 14지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뭐 빈칸 모양까지 똑같이 돼 있고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똑같이 출제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이제 전반적으로 영영풀이 지문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는데 똑같은 지문으로 연습해 봤고 그리고 일치불일치 같은 것들도 쭉 연습을 한 것들이 굉장히 좀 주요했다. 저도 좀 요번에 모의고사 항상 5회까지 풀리다가 요번에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피드백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거
로서 그 어떤 뭐랄까 힘들었던 거 한 방에 다 보상됐다. 우리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밤늦게라서 상당히 공감 안 해주고 계시는데 윤영 쌤이 또 약간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수업 준비하고 시험 기간에 고생하셔서 감기가 와서 마스크를 좀 끼고 계십니다. 이따가 발표하실 때 벗으실 거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학년 대비 겨울학습 전략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 가르칠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링크에 포함을 시킬 건데 주요한 내용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전교 1, 2등, 전교 1, 2, 3, 4, 5등까지도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뭐 한두 명 제외하고 전부 다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학생들인데 우리가 수능평가원 기준으로 학생들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고 수능평가원 기준으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좀 업시켜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보고 학생들 확실히 1년 앞서가요. 수학도 이번에 이제 고3 거 시작해야 되고 국어도 이번에 고3 거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3학년 수준으로 레벨업 하느냐고 좀 고생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은 특강까지 포함해 있어서 수업 시간도 좀 길고요.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만 3학년 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보통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하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달콤한 보상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2학년 커리큘럼 설명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엔 수능평가원 기출 정리할 거고 와보고 2학년 어법 분석할 거고요. 심화원법 교재랑 함께 할 거고 실전 훈련 매주 한 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수업을 못 듣게 되는 좀 원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은데 절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고2 수준에 맞는 공부하시면 사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 1학년 내신 동안 고2 수준으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뭐 집 앞에 있는 학원을 다니더라도 고3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 고3 수준을 좀 수능 평가원까지 좀 정리할 수 있는 내년 시험 범위가 될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책도 이제 1학년 때 이거 외웠는데 2학년 때는 이거 외운다가 아니고 이제 둘 다 외울 겁니다. 단어 양을 좀 방학 때 많이 늘려 드릴 거고 그리고 킬러 문항 집중 대비해서 이 킬러 문항 계속해서 좀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간지로 훈련할 거고 마지막으로 어법 훈련하면서 이제 우리 와부고등학교 기출어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거고 다음과 같이 시간표가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강 시간은 똑같은데 요일이 하루 줄어요. 이틀에 수업하던 걸 하루에 수업하고 나머지 하루는 클리닉만 진행하는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 또 워낙 바쁘니까 2학년 되면 더 바빠지고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들 정말 전반적으로 저희 시험을 되게 잘 봐서 기분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오는 숙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좀 여유를 최대한 좀 빼고 곳간을 꽉 채워서 학기 중에는 꺼내 먹는 식으로 바쁘니까 실력을 왕창 늘려놓을 수 있는 겨울방학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 다음은 이제 강민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잠시만요.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하는 시간 동안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학생들은 이 기말고사 분석에 대해 별 관심이 없죠. 사실 이미 타이밍은 좀 넘어간 건데 그래도 이걸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는 이유는 이 관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시험지 분석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학원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와보고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한번 무조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국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와보고 기말고사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잠깐 기말 출제 요약을 보시면 시험 난이도 자체는 중간고사 대비해서 조금 이제 뭐 난이도 자체는 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점수는 5에서 6점 정도가 이제 상승했는데 문학도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까다롭진 않았고요. 그 외부 연계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할만했을 겁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독서 지문 자체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안 내셨는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고3 평가원 지문을 본격적으로 출제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5등급제가 바뀌고 수능에도 좀 대비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독서 연습을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커리큘럼을 바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문법 문제가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문법 공부 열심히 했는데 4문제밖에 출제 안 되다니. 심지어 한글 맞춤법이 직접적으로 출제된 건 2문제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조금 아쉬웠을 수 있지만 사실 그래도 다른 영역도 골고루 공부를 했다면 점수는 괜찮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은 한 88점에서 89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험 대비 성과는 1등급 인원이 한 18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이번에도 이제 1년 연속으로 계속 전교 1등을 배출하고 있지만 20명의 벽을 좀 못 넘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내년에는 20명을 꼭 채워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네, 성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성적이 이제 급상승한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그 1학기 때는 사실은 2등급, 뭐 3등급 여기서 머물던 친구들이 이제 2학기 때부터 좀 실력이 급상승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1등급도 달성하고 많이 등급을 올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5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설명회 할 때도 3월부터 내신 시작해서 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1학기는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찍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비단 예비고일뿐만 아니고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도 수능식으로 이제 완전히 출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문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 문학 작품은 아마 중간고사 딱 들어가면 50에서 60작품 정도가 쏟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다 수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 작품들은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작품들은 이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학습해 와라. 이렇게 던지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1학년 때처럼 뭐 심도 깊게 다 암기할 수 있는 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 동안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고 그 원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수업을 할 수 없지만 집에서 EBS는 뭐 다른 인강이든 들으시면서 수능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이번에는 결국은 이제 범위는 좀 많았고 시간 관리가 좀 많이 힘들었다 생각을 해요. 문학을 10분, 15분 만에 이제 다 풀고 그다음에 문학 문법 문제도 최대한 빠르게 풀었지만 독서 문제가 이제 4지문이나 출제가 되면서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1등급 친구들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문제, 뭐 2문제 못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열심히 연습을 좀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관리가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선택지도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고 모의고사 고1, 고2 모의고사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능식 학습이 제대로 됐으면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헷갈리는 것도 없었고 명확하게 보이는 선택지들이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부터 좀 보시면 문법은 시험 범위가 좀 방대했는데 한글 맞춤법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중간고사에서 고대국어가 빠졌기 때문에 고대국어, 그러니까 뭐 훈차, 음차, 향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고요. 거기다 단어 분류, 동음이어 이런 것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표기, 거기다가 외래어 표기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방대한 시험 범위에 비해서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시험 분별력은 좀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 배분에 살짝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문제 정도만 문법에서 좀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된 이제 점이 독서인데 11문항이 나왔는데 11문제가 나왔는데 지문이 4개예요. 사실상 앞에 있는 작년 수능 기출에서 내신 것들은 매우 쉬운 문항으로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 한 지문을 빼고 나면은 다른 지문들은 읽고 풀어야 되는 지문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은행에도 막 올라가 있는 변형 문제를 막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학원 안 다니고 혼자 준비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실제로 재원생들 중에서도 독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시험 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 제가 철저히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들은 사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3인국 들어갔는데 뭐 복이 나와 있고 뭐 지문도 길지만 그냥 이제 계절에 맞춰서 어떻게 서사가 진행됐고 여기에 맞는 일치 불일치 판단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5번 선택지는 사실 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이렇게 계절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고 이 독서도 이제 보시면 지문이 좀 길죠. EBS 수능 특강 지문인데 지문은 요거하고 이제 뒤에 것도 있고 이렇게 큰 지문이고 거기다 보기에 이제 지도 들어가고 선택지를 골라내는 문제였는데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읽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도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향찰 문제죠. 고대 국어 지문인데 처음에 보면 사실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뭐 한자가 들어가 있고 사실 뭐 이거 훈차 음차 뭐냐 할 수 있지만 사실 다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망매가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거고 사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면 뭐 1분 컷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고 문항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 관리 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2학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요게 이제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겨울 방학 동안에 저도 그럴 거고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은 수능식 학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와부고는 교과서 작품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 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2학기 들어가면 독서도 출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를 나가고 진도를 나가고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가지만 사실 모의고사 그냥 처음 보는 모의고사 지문, 기출 지문들을 그냥 던져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피지컬 싸움이 이제 될 거고 그럼 피지컬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겨울 방학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어떻게 국어를 좀 학습해 왔나 여기에 대한 어떤 점검을 좀 해보시고 겨울 방학 동안에 고2 그다음에 고3 주요 기출 지문들에 대한 분석, 연습, 실전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이제 조언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보시면 내신 몰빵러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만 파서 농어쳐 놓고 무조건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이 학생들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와부고는 관내 다른 학교와 달리 내신이 내신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 확실하게 수능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비가 안 돼 있으면 2학년 때부터 떨어집니다. 특히 학생들 중에 1학년 때까지는 중학교 때 식으로 암기하고 통암기하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식으로 성적을 유지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제 거의 약발 다 했습니다. 이제 거의 약발을 다 했고 그 똑같은 스탠스로 이제 2학년에 가시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수차례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프로 방황러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본인이 꾸준하게 학습을 하지 않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습법 저런 학습법 인강도 듣다가 혼자 공부도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금 쭉 좀 정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강 강사든 다른 학원이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학습법이나 로드맵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를 선택하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다면 당연히 제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신뢰감을 가지고 좀 꾸준히 따라오는 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과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겨울 방학에 다른 잡다한 생각 버리고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홍공러들. 자, 혼자 공부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최상위권들, 상위권들 혼자 공부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하위권들, 중하위권들 이분들은 혼자 공부하면 쉬운 문제밖에 안 풀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아직 축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이 없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원거리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더라도 인강이나 뭐 동네 학원이나 좀 보조적인 수단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진실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솔루션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고 개강 일정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 5일부터 이제 와보고 이 정규반 개강합니다. 지금 거의 인원이 좀 많이 차서 이제 거의 마감 임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교재 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산관에서 이제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다산관으로 연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올해 실적인데 제 스스로 뭐 괜찮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제 강의나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인스타나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의 커리큘럼은 아마도 원장님께서 밑에 링크를 달아주실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어도 거의 마감이 임박입니다. 그리고 저희 요 영상 올리는 아래에 링크로 국영수 그리고 다른 과학 과목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 예비고의 커리큘럼 설명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와보고 1학년 수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고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가 좀 막히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1학년 수학 시험에 대해서 네. 네, 시험 분석해보고 세부 문항들 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피드백한 뒤에 2학년 내신 대비 어떻게 할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도 다 알다시피 와보고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쉬웠던 시험이에요. 제가 최근 몇 년 기출들을 쫙 다 풀어봤을 때도 진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저도 뭐 한 10년 됐지만 와보고 졸업한 학생으로서 와보고 시험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쉬웠어서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험이었어요. 특히나 바로 전 2학기 중간고사 때가 워낙 역대급으로 또 어려운 시험이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너무 뭐 아니면 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쉬워진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하, 그냥 진짜 눈으로 봐도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그러면 쉽다고 하면 1등급 친구들을 변별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조금 그랬고, 네, 이거 사실 제가 예상 등급 컷으로 써둔 거라서 이것보다 1등급 컷이 80점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선수령 감점이 많을 거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그러니까 감점이 많다기보다는 틀리면 아예 틀리게 해버리고 그래서 그 뭔가 부분 점수를 잘 안 주는 방향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제 난이도를 나눠봤는데 원래 와보고가 그래도 요 상문제 제가 항상 못해도 4개, 5개씩은 넣어놨었던 것 같은데 정말 쉽게 나와도 2개 뭐 이렇게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여기 한 문제도 없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이 하문제 개수죠. 물론 이 중에서 이게 와보고 시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라면 하가 아니라 이제 중으로 올라갈 만한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와보고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 다 하문제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했다. 뭐 그리고 5번은 중문제기는 한데 낚시 요소가 조금 있었어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 저 5번 틀렸어요 하고 좀 연락이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그래도 객관식 마지막 2문제랑 서술형 마지막 2문제 요 정도가 아마도 변별 요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항을 보면요. 5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쉬운 문제인데 아이들이 뭐를 실수를 많이 했냐면 요 기억이 이게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이 보는 가장 쉬운 형태의 산술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애들이 당연히 맞지 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총 3개라고 골라서 정답을 이제 2번이라고 아니 뭐 3번이라고 네, 제가 지금 이거 잘못 써놨네요. 이제 3개라고 체크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2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려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고 사실 직전 보강 날에도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가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11번이랑 12번이었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도 실수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게 이게 A와 B의 개수를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A랑 B가 다르더라도 집합 Q나 집합 R의 개수는 같아질 수가 있어서 그걸 중복해서 세면 안 되는데 그렇게 중복해서 세는 경우 오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경우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세기만 하면 돼요. 잘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와보고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는 항상 어떤 포지션이냐면 애들이 못 풀고 포기하는 포지션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부교재에 1047번이라고 돼 있는 게 이번에 애들 부교재 문제거든요. 완전 똑같죠. 진짜로 숫자만 바꿔서 나왔고 원래 와보고에서 부교재 문제를 이렇게 연계로 출제를 하더라도 보통은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변형을 꽈서 원래 문제를 풀 수 있어도 이 문제는 못 풀게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는데 이건 진짜 숫자만 바뀌어서 거의 똑같이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제 입장에선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 조금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술형 마지막 문제 포지션에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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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강조했고 그다음에 역시 직보 때도 강조했던 게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 개수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출제 포인트로 짚었던 거는 이게 증가함수 케이스일 때랑 감소함수 케이스일 때 중에서 감소함수 케이스인 경우가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될 때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작년 기출에 나왔어서 올해 기출에는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예시들이 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연습을 시켰었는데 이 문제가 증가함수 케이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연습시킬 필요도 없는 게 애들 그냥 뚝딱 다 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뚝딱 잘 풀어왔습니다. 네, 잘 풀어왔고요. 되게 가벼운 문제였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서술형 4번에서 조금 실수하거나 틀려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냥 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거니까 직선이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서 기울기가 계속 양수여야 된다. 계속 음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호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두 번 나뉘는 것만 좀 잘 확인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뭐 객관식 마지막 두 문제, 서술형 마지막 두 문제 다 봤는데 그러니까 1등급 학생 입장에서는 변별할 만한 문제가 없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2, 3등급 학생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이 아마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연계가 되기는 했는데 단순 숫자 변형 수준으로 연계가 돼서 오히려 이거보다 어려운 변형을 연습했던 친구들 입장에선 조금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와보고 지금 1학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창작 문제들을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어서 항상 출제를 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 이번에 모의고사 때 이제 별의 별 문제를 다 만들어서 풀렸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도 이제 애들도 조금 열받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그거 엄청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사회나 더 할 걸, 과학이나 더 할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들으면 저도 뭔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거를 더 할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총 이제 봤던 앞선 세 번 시험이랑 너무 기조가 갑자기 확 달라져서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저도 굉장히 놀랐고 학생들도 뭐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보통 약간 행복한 그런 목소리거나 또는 약간 슬픈 목소리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애들이 울지도 웃지도 않는 선생님 저 90점대인 것 같긴 한데요 다 90점대예요 막 이러고 애들이 그래 뭐라고 그럼 잘 본 거 아니야 이랬더니 잘 본 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이게 뭐지 해서 저도 사실은 1등급이 몇 명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게 서술형까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동점자들도 워낙 많은 것 같고 서술형으로 아마도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들은 거는 그래도 학교에 아직 100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희 반에 이제 뭐 99점도 있고 98점도 있고 97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술형 점수로 세세하게 좀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2학년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업을 바로 개강을 안 하고 이제 다음 개강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랑 개별 면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불러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2학년 때도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또는 이거보단 좀 어려울까요? 이거보단 좀 쉬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와보고는 수학은 특히나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출제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보통 쉽게 출제되는 것 같고 좀 어렵게 출제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지금 2학년인 학생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쉽게 출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생님이 이제 출제를 하시면 쉽게 출제되는 편이고 등급 컷도 1등급 컷이 뭐 80점대, 90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다만 1학년 시험이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완벽한 변별 문항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변별 문항들은 다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고3 기출들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 쉽든 어렵든 어려운 시험에서는 당연히 고3 수준의 변별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가 아니라 대여섯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상위권 목표, 1등급 목표라면 뭐 대수, 미적분일,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이런 고3 과목들에 대해서도 기출, 부교재 또는 그 부교재가 어차피 기출이나 수능 특강이겠지만 그걸 떠나서 고3 수준의 기출 문제 수준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양이 많아질수록 애들이 그냥 선생님 그다음 문제집은 못 풀까요? 저 그다음 더 어려운 거 못 풀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에 좀 더 충실해서 스스로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하지 계속 막 문제집 바꿔가면서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를 1학년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기를 바라고 그게 2학년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1학년 때보다 이제 과목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는 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목 수 자체가 가지수가 늘어나고 선택 과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들이 줄어들면서 심지어 난이도까지 올라가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열심히 달리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특히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좀 번아웃, 슬럼프 같은 게 2학년 때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1학년 때처럼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우리 3년 레이스를 잘 버텨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파이터들이 출몰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슬슬 나 이제 내신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시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게 근데 정시로 가야겠다가 전략적인 그런 뭔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정시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신을 안 해야겠다가 돼버리는 게 아니길 바라는 거죠. 이제 회피하듯이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 왜냐면 이제 지금 당장 기말고사라고 하면 나는 지금 한 달 뒤에 시험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능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나한테 지금 시간이 1년 반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들이 너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정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시를 할 거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내신을 안 하고 싶어서 정시를 선택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일, 확통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능 과목이고 또 내신에서 결국은 변별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기출 문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챙기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과목 수가 또 여러 가지 늘어나니까 막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만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쵸 막 물리만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특정 과목에 강한 덕후들이 존재하고 또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좀 안 오르다가 좀 꾸준히 쌓아놓은 친구들이 조금씩 원래 3등급 정도였는데 갑자기 2등급, 1등급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 또 그 자리를 뺏기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들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런 것들에 좀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좀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2학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쌓아가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수학은 정규가 이제 아이들 1학기 내신이 대수랑 기하예요.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심화반이랑 개념반 똑같이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통합반으로 선택한 친구들만 데리고 개념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수업 다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강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2학기에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두 과목이 내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적분 1은 제가 진행을 할 거고 개념 수업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고 수업을 담당해 주실 조영호 선생님께서 확률과 통계 특강을 또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이런 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6년의 목표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올 한 해 1학년 학생들 물론 국어 영어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1등급 최다 인원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내년에도 지킬 뿐만 아니라 저도 더 늘려야겠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 그리고 사실은 1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등급이 아니라 뭐 2등급, 3등급, 뭐 4등급인 학생들도 성적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금 수업이 뭐 완벽한 수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보완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그만큼 보답하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슬럼프가 찾아오는 시기인 2학년인데 그때 제가 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좀 든든하게 그런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우리 학원에서 뭐 과반수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뭐 최다라고 하는 게 뭐 객관적이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어는 100명 이상, 영어 100명 가량 다니고요. 수학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뭐 60명, 70명 이렇게 되게 많이 지도하시는데 이게 때때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다 보면 한 반에 몇 명이에요. 그래서 많이 수업 들을 때 한 뭐 4, 50명 한 번에 듣습니다. 그러면 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예비고1 학부모님들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양쪽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되게 유능하시고 다 서울대 나오셨고 저도 와보고등학교에 제 청춘을 갈아 넣은 와보고등학교에는 아니죠. 와보고등학교 학생들 영어 가르치는데 20대를 갈아 넣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정말 와보고만 생각하고 와보고 시험에 맞게 와보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삶을 여기다 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교재 퀄리티라든지 학습 커리큘럼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겸손하게 언제나 준비하는 자세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요 분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학원이나 이제 저희 각각 남겨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